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재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견디시냐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의 주차장 개방 문제와 그 다음에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고민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잘 견디시고요. 특히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건강한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정은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생생활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 작금의 고난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내권, 특히 신동대학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 주차장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익산시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심 주차난 해소, 특히 시내권, 신동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주차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던 개방 주차장 범위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8월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학교 및 종교단체와 협약을 통해 개방주차장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주차장 실적을 보면 28개소 1742면을 확보하였으며 총 5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1면을 조성비를 3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52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88%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의 세 가지 조건을 보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개방주차장 별도 표시 가능한 곳으로 종교시설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방주차장으로 선정이 되면 개소당 2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어 서민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좋고 시설은 유유공간 제공이라는 사회적 공헌과 함께 시설 보강까지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익산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이 참여해서 개방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종교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권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익산시의 종교시설이 약 800개소입니다. 이 중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시설이 10%만 가정해도 80개소, 주차면 수는 약 5,000면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1,500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이 주차장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개방주차장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방하지 않는 신동 소재 교회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가 지원하는 2천만 원 보조금의 사용처가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신규 조성했거나 이미 주차장 보수를 완료한 종교시설에서는 더 이상의 보강 사업이 필요 없지요.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주차장 관련이 아니더라도 종교시설이 필요한 다른 용도, 예를 들면 뭐 조명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유재동 의원님 좋은 제안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방 주차장은 주차장 정책 중에서도 정말 백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이 그 주말에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늘 배 있는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자원 재활용, 재분배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2개년, 3개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특정 종교단체에만 이렇게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인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효과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호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 제도가 정책 단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하려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더 많은 종교시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의 사용 용처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현재 의회에서 제정해준 조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좀 더 자연스럽게 탄력있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근데 그래도 주차장하고는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인력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주차장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보조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좀 더 탄력성 있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데 의회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시설이 더 불편한 문제잖아요. 시설이 예. 더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익산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매년 40억 원 가까이 주차장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용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특히 시내권 곳곳에는 위치하고 있잖아요. 종교시설이나 학교가. 이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개방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 대비 예산 측면에서 대단히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도. 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예.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의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될 시점이 됐다. 지금까지 1년에 2억 원 정도 가지고 이제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저희도 지원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은, 이것을 그 사업비를 지금 2억 원에서 최소한 5억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금년 것도 이미 다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쓸 수 있게 추경에서도 저는 이것을 좀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그건 의회에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 확대 방안 외에도 종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체 임금 대장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계좌 내용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화면과 같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면과 같이 정보 제공 거부서를 받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탁업체가 정확히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했는지 검토가 필요하여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원회가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예. 혹시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 못하면 그 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저런 거부서를 받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것은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이 그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업체는 이제 노조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거부서만 있는 것이 두 개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은, 한쪽은 동의서, 한쪽은 동의 거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개개인한테 돌렸는데, 문제는 동의 거부서에 보면은 불필요한 사족을 저렇게 달아놨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설명을 해놨다는 거, 축하하는 의도를 하는 의도성이 저기서 내포됐다는 것은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 그렇지만 이제 동의를 받는 것 자체는 저희도 나무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님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그 전수를 저희들이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전화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해결돼서 전화가 5통뿐이 안 왔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쁜 마음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원들이 대단히 예. 위해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방법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예, 다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번잡함 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생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마다 직영 또는 대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는 유한회사 건강공사가,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유한회사 합동산업, 음식물료 폐기물 수집 운반은 유한회사 제2산업, 생활 재활용유 폐기물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유한회사 행복나눔이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폐기물 대행 사업이 순조롭고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이유를 대고 수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이 막혀 있어요. 익산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의 계약을 통해 대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36년 이상 영업권을 유지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청소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청소 업무에 대해 익산시가 그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생활 폐기물 관리법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생활 폐기물 처리는 대행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익산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간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되고 법률 효과도 수탁자에 귀속되는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민간위탁과 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대행은 계약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관 즉 회계과에서 일반 입찰에 붙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판단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협약 체결, 협상서, 공증 등 모든 사무를 소관부서인 청소자원과가 처리한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과거에 추진했던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번 계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본래 폐기물 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가면은 대행으로 돼 있어요. 엄연히 대행이라는 것은 시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만 심부름만 시킨다. 이런 그 얘기고, 좀 위탁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하에 우리 일괄적으로 도구를 받아서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행 방식으로 쭉 해오다가 2011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것도 사무위탁 규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라 하는 조례를 이제 고쳐놨어요. 이게 대행을 사무위탁 규정에 의해서 위임위탁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실제 이런 대행인데 사무위탁 같이 이렇게 지금 그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겁니다. 왔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 대행이기 때문에 계속 또 수요계약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수요계약을 끊어버리고 새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에 하던 관례에 준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근데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행이면 대행에 맞게 계약을 해야지 대행을 대행적으로 하지 않고 위임위탁에 관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번부터 바로 잡겠다. 이미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 관행은 저희들이 이제 끊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쟁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번 경쟁을 하는데 다만 마지막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행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1항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목적, 계약 금액, 계약 이행 기간, 계약 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협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별지에 협상서 이런 걸 붙여서 작성하면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2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 4월 19일 보면 국가 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익산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루청소 대행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산시는 금강공사 제2산업 합동산업 행복 나눔이와 오프라인 계약만 했어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 2019년 계약 당시에 계약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 잘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관례에 따라 전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관, 쉽게 말하면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자 입찰도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도 전자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 서명까지 하고 모든 형식을 이제 그 대행에 맞게끔 저희들이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은 천천히 좀 이따 말씀해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사실 전주시도 2017년부터 수의계약 하다가 대행계약 형식으로 변경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익산시가 협약서 형식으로 계약 체결한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계약 금액과 지급액 비교입니다. 계약 금액은 금강공사가 입찰시 써낸 협상 금액입니다. 당초 계약 금액보다 1차년도에 9억 7,943만 원, 2차년도에 14억 6,345만 원, 총 말하면 1년 7개월 동안 24억 4,3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협상한 계약 금액, 즉 입찰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급하면서도 별 제한도 없이 지급하는 게 맞나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약 금액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부 뽑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훨씬 낫지요.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요. 지급한 이유를 예. 더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약 금액, 협상 계약할 때 당연히 계약 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 계약 금액 위해서 저희도 업체 선정을 했죠. 근데 계약 금액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더 나간 것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저희가 그 직영을 하다가 그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 그때 정산을 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매년 저희들 원가 한정할 때 원가 태워서 그 업체에 줬어야만 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시에 주려고 보니까 한 200억 원이 넘게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때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계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상호간에 그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퇴직금 시간은 우리 시에 있는 거예요. 적립금이. 적립금이 시에 있는 것을 시가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별도다. 지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약 금액에다가 지금 선정하기에는 안 맞다. 만약 작년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공무원을 뽑으면은 거기에 퇴직금 충당금을 저희들이 원가에 반영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이제 앞으로 계약 금액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자기들 책임을 져야 돼요, 업체가. 근데 그 전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가 퇴직금을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시가 그 부채를 가지고 있다. 부채를 또 넘겨서 갚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갚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무슨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익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마다 이게 하다가 정리됐어야지요. 그럼 이렇게 해도 그럼 지금 완전히 청산해버리죠. 뭐 우리가 빚 얻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된다 하는데 다 청산해서 업체한테 줘버리면 그러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딱 끝내야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퇴직 충당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정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퇴직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앞으로 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립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게 퇴직 적립금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퇴직금인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활 책임을 대행 계약 시작일이 2019년 6월 1일이에요. 근데 금강공사가 19년 6월 30날, 20날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6월 30날 퇴직자 7명의 퇴직금 7억 2,966만 원을 같이 청구했어요. 익산시는 줬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한 달 근무했는데 퇴직금 그것이 아니죠. 7억 9천 아니 말하자면 계약서 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에 의해서 계약 기간에는 한 달 근무했지만은 전에 근무한 거 그것을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익산시하고 계약 체결했습니까? 근로계약?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무한 아니에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2017년도부터 18년간도 보면 2년간 20억 원 초과 지급했어요. 그 총 뭐 40몇 억이라고 저희 자료에 돼 있던데. 예, 예. 아, 맞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연도를 늘리면은.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가 명쾌하지 못하게 생각한다면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돼요. 지금이라도. 예. 클리어하게 정리해주면 되는 근데 겁니다.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동, 그 밖에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이 조정이 필요하면 변경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근데 계약 사안. 익산시는 그래,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럼 계약 금액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퇴직금은 이제 별도 항목인데,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뭐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 그 개인한테는 줘야 되는 돈이에요. 누가 주든지 간에. 예. 줘야 되는 돈이죠. 근데 그것을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애매하다 명쾌하게 정리하자면은 의회로 논의해서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가 계산에 적게 하거나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도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에요. 우리 총액으로 계약했잖아요.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그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 왜 그러면이 몇 명이 퇴직할지를 모르다는 계약 당시에는. 우리는 퇴직 충당금이라고 충당금을 이렇게 기금같이 쌓아놓는 것이지 몇 명이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좀 논의 좀 하시게요. 아니 그러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계약 금액이 계약 기간이 이러면 퇴직금 및 충당금도 그 계약 기간에 맞게 적립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하여튼 익산시는 어느 업체에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이직 또는 고용 승계하더라도 20년 아니면 30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해 왔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근로자를 책임하시 했습니까? 익산시가 했습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청소업체가 예. 책임져야 할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를 익산시가 사용자를 초월해서 지급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태생적으로 시작부터 이게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우리 정책판을 돌리는 데 손이 너무 드니까 예. 그것을 우리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죠? 예. 예, 없어요. 사실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빼놓은 거는 근본적인 잘못이었죠. 예, 그렇죠.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예. 민간한테 돌렸을 때, 대응으로 돌렸을 때, 그때 정리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 예. 그때 일시에 많은 부담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뭐 언젠가는 뭐 필요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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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렇게 원가 계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더 지급한 40억 4,700만 원 저는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환수할 방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이게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수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 내부에 우리가 지금,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 우리 내부 문제지 그것을 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시장님, 예. 왜 근로자가 우리가 계약 체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근로자한테 받습니까? 예, 예. 업체에다 받아야지요. 업체를 받으면 업체는 근로자한테 받죠, 또. 아, 그거는 업체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분쟁 날 거고. 예, 하여튼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일례일 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세액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마땅한 판매 수입이 대행료와 상호 공제하는 등 노출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익산시는 기존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곧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은 계약 형식에서부터 계약서 상의 내용까지 익산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청소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 생산의 원천인 근로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행업체 모두에게 이로운 대행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잘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